자, 25번.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무슨 계획 포함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2번.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그다음에 3번.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돼? 누구? 시, 도지사가 돼야지. 원래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맞지만 신도시 만드는 실시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 의견 그랬잖아. 하급.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시, 도지사가 나와야지. 그리고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굵은 거 잘 봐요.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관리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그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 되는 시기를 실시계획 고시로 본다. 그 말이지 아까. 그리고 5번.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다? 변경된 것으로 봐. 자, 6번. 실시계획 인가할 때에는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만 하면 이미 해당되는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허가나 인가가 됐을 때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 나올 때 항상 다른 법률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관계행정과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요지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허가 인가 후에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나오면 누구하고 관계행정과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모두 받은 것으로. 이건 어느 법에 가든 똑같아. 허가인가 다음에 뭐 승인 나오거나 이럴 때 항상 뭐뭐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은 협의점만 찾으면 돼. 뭐과 협의만 되면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어느 법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어떤 법이든 간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7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이 100분의 10이 감소된 경우에 지정권자의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다? 틀렸지? 얼마? 10범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100분의 10범이야. 주택법이 20이지. 그거 틀렸지 이게. 그런데 8번은 사업비를 줬어.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뭐는 증감은 사업비만큼은 증가도 되고 감소가 되는데 얼마 이하? 10범이라면 인가받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허가 인가 나오면 5, 10, 20 이런 개념으로 아까 출제되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 9번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가 수용이나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시행 방식 변경할 수도 있다? 틀렸어. 그냥 시행자 아니지. 공공시행자야지. 자, 이거 봐봐요. 시행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변경은 누가 해요? 지정권자지.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방식 나왔잖아. 그러니까 변경도 지정권자야. 그때 시행방식이 몇 가지예요? 수용, 환지, 혼용 세 가지죠. 근데 이 환지라는 것은 항상 무슨 환지야? 전부 환지지. 그러면 혼용에는 수용하고 환지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환지는 일부 환지지. 그러니까 혼용을 할 때는 일부 환지야. 근데 그냥 환지 그러면 전부 환지라는 얘기야. 이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공공시행자는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나오면 수용해서 또는 혼용해서 뭐로? 전부 한지로 바꿀 수 있다야.
그러니까 공공시행자일 때는 환지에서 다른 걸로 가지는 못해. 근데 수용해서 뭐로? 전부. 혼용에서도 전부 환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반대로만 생각 안 하면 돼. 전부 환지에서 뭐로 바뀐다? 이런 거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나올 때.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란 무슨 방식? 수용이지, 수용. 아까 조합은 전부 환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 그 말아. 수용이구나 이 뜻이야. 그러면 수용일 때는 이렇게 혼용으로. 아까 이미 전부 수용이 되고 뭐로? 전부 환지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수용에서 어디로? 혼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시행 방식 변경이라고 불러. 요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면 돼. 그림으로. 그럼 25번이 좀 틀린 게 많죠? 몇 번? 3번, 7번, 9번이야. 7번 틀린 거는 100분의 20이라 틀렸어. 100분의 10이면 인가 받을 필요 없는 거지. 20이니까 인가 받아야 되는 거지. 26번 수용 방식이야.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 수용의 주체 그러면 누구를 말해? 시행자. 자, 이때 시행자가 누군데? 공공 이렇게 나와야 돼. 시험장 가서 수용 방식 시행자를 그냥 시행자 100번 생각해도 답 안 나와. 공공, 민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때 공공은 수용할 때 동의요건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죠. 민간만 수용하려면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동의해봐요. 동의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요게 수용 방식이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죠. 그럼 동의 몇 번? 한 번밖에 없어. 와자가 나와야 두 번이지. 그러면 토지 면적에서 동의가 없으니까 소유 나왔으니까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이렇게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 지문이 달라. 토지 소유자 와로 나오면 이건 환지야. 환지나 조합. 조합 자체가 환지잖아. 그지?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환지잖아.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 환지 방식의 동의 그 말은 소유자 와가 나와야 돼.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 소유하고라.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시험장에 가면 이게 무조건 한 문제로 답을 나와. 그래 동의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는 거야. 자, 환지나 조합에서 동의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하고 뒤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로는 3분의 2분의 1이 같아. 근데 표기법이 소유자와냐 소유하고냐 요것만 구분하면 한 문제 정도로 맞는 거예요. 시험에서. 뭐 수용의 특례는 뭐 따로 할 필요 없지. 자, 수용의 특례 한 번만 해볼까? 이름만. 자, 사업인정 고시로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그럼 사업인정을 받아야 고시가 돼야 수용하는데 이건 특례가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 그러니까 줄이면 개발계획 고시지.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봐. 그런데 이걸 이제 개발계획을 안 써놓으면 개발계획에서 뭐 나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요 말이 나오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 고시했다 이렇게 되고. 자, 재결 신청.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해야 돼? 그러면 특례니까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방법, 원칙은 사전에 현금 보상. 자, 뭐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나온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는 안 나온다고 알려줘서 굳이 외우지 말란 얘기야. 지금 뭐를 하려면 예배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뭘로? 현물로 주는 걸 예배라고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온 채권의 이름이 뭐다? 토지상환 채권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토지상환 채권을 뭐라고 시험에 내냐면 보상 방법의 특례 이래 말해. 보상 방법의 특례. 특례니까 뭐야? 예배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쓸 때 보상의 뭐다? 예배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특례다. 이렇게 그럼 알아들어라 그 말이야. 이 과정을 내는 게 아니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를 보고 자 문제 볼게요.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고.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는 수용할 때에 지정권자 승인 얻어야 돼? 있어 없어 이게? 없지. 그냥 동의 요건만 있는 거지. 승인 받은 요건 없어. 여기 봐요. 민간은 수용에 대해서 뭐만 동의 요건만 필요하지 승인 받으라 그런 말은 없어. 그다음에 4번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틀렸지?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 이게 기출지문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3번 4번 다. 5번 개발계획 내용 중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고시하면 그것을 뭘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6번 토지상환 채권 부분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2주로 하니까 좋긴 하다. 이런 거 설명도 다 해주니까. 도시개발법상에는 채권이 몇 개가 있어? 2개죠. 토지상환 채권이란 게 있고 도시개발채권 2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잖아. 둘 중에 하나가. 왜 나오는가 봐봐요.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수용 방식. 또 환지 방식 써놓으면 안 돼. 수용에서만 나오는 거지. 수용에서도 아까 배운 대로 보상 방법의 특례로 나오는 거지. 이 말 알아듣겠죠? 보상 방법 원칙은 사전에 현금인데 사후 현물이다. 이 말을 이렇게 써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언제서 발행해? 무슨 방식? 모든 방식이야. 요거는 수용에서만 나오고 이거는 수용으로 하든 환지로 하든 혼용하든 전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발행 방식이 다르지. 요건 누가 발행해? 시행자야. 시행자. 시행자가 지정권자 뭐 받아서? 승인 받아서 무슨 식으로? 기명식으로 발행을 해. 근데 요거는 지자체장이 이렇게 나와. 그 지자체장 이름으로 하면 시도지사야. 시도지사가 아까 승인이 누구?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기명식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무기명.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야. 무기명. 또 하나 등록. 무기명이나 등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각각 달라. 여기는 시행자고 여기는 지자체장 시도지사고 지정권자 승인 행안부 장관 승인 기명식인데 반대 무기명도 있고 등록 발행도 있어. 이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걸 섞어내놓으면 못 찾는 거지. 구분하고. 근데 이때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필요해서 발행해 소유자가 원해서 발행해? 여러분 이거 받기 싫으니까 이걸로 달라고 여러분이 원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뭐해서 원해서 이 말이 나와야 돼. 소유자가 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수대금 전부 일부 일부 지급수단이야. 또 여기다 전부 일부 낼 거 아니야.
반드시 일부 지급수단이야. 세 번째, 이율. 누가 정해? 발행자가. 그리고 발행의 규모. 발행의 규모는 얼마 넘지 않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이 말 나올 거란 말이야. 2분의 1. 그리고 다섯 번째, 민간 시행자들은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급 보증이 필요해. 그러면 시험에서 토지공사는 발행하려면 지급 보증? 틀려? 그다음에 토지공사 지급 보증? 그러면 틀리겠지. 그럼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문제지. 수용에서는 민간은 수용할 때도 뭐가? 동의가 필요하고, 채권 발행할 때도 민간은 뭐만 필요해? 보증이 필요해. 그럼 공공일 때는 동의 요건도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다. 이게 답이야. 시험에서 반드시 그 두 가지 구분하시고. 그리고 김영식 하면 무슨 역? 대항력이 나와야 돼. 그러면 대항력에서 첫째가 채권 이전이 나오겠지. 이전은 순서만 어디에? 채권 원부에 먼저 기록하고 다시 어디에다? 채권에 기록해야 되겠지.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하면 돼. 자, 주소나 성명을 어디에다? 원부에 먼저 기록하고 다시 어디에다? 채권에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그런데 이 법에 예외가 하나 있지. 길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어디에만? 채권 원부에만 기록이라 해도 기재라고 해도 상관없어. 기재해도 대항력이 있어. 어디에는 기재 안 해? 채권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차이점이야. 일반적인 거는 원부 채권인데 질권은 설정이잖아. 설정. 그리고 어디에다? 원부에만 이렇게 나와.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 기본이고, 도시개발 채권은 이 사람들이 발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간이 나와. 기간 두 개가. 상환기간. 이게 5년 내지 얼마? 10년 범위 이렇게 나와. 다른 거는 전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최소가 얼마? 5년이야. 그러니까 창원시가 좀 돈이 좀 많아? 그럼 한 6년 돼도 되겠지? 5년에 10년이니까 6년에 상환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로 정해?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나오겠지? 왜 지자체냐? 그러면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조례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소멸시효. 자, 원금 5년, 이자 2년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창원시가 6년으로 했어. 6년. 6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 이자는 소멸되는 거지. 그럼 6년 해놓고 앞으로 5년 지나면 원금도 소멸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간이 두 개 나와. 상환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요거 누가 매입할 거냐? 매입자. 공공시행자일 때는 공공시행자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매입해? 도급계약.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도급계약 체결자. 요 사람이 대신 매입해야 돼. 두 번째, 민간시행자는 직접 매입해야 되지.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특히 무슨 허가 받은 사람? 그렇지, 토지 형질이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사람이 매입하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 매입한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서 7가지잖아. 7가지 다 매입하는 게 아니라 무슨 허가 받은 사람? 토지 형질 변경 요거야.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은 상환하는 게 중도 상환. 원칙 돼 안 돼? 안 돼. 금지가 돼. 예외로 중도 상환이 가능해. 그게 대표적 두 가지가 있지. 매입 의무자가 초과 매입해서 착오로 뭐 초과 매입했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매입 의무자가 아닌데 매입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하라? 중도 상환. 그다음에 서류가 얼마? 5년간 보관하라. 이렇게 나오겠어? 5년 맞아? 응? 그럼 한번 해볼까? 지문 있는가? 자, 해보면 알지. 자, 먼저 6번 지문부터. 토지상환 채권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지정권자 뭐 받아? 승인받아 발행해. 7번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괄호소 뭐야?
그렇지.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야. 그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되 모든 시행자가 보증 필요해? 민간만 보증이 필요하지. 민간만. 그래서 일단 7번은 틀렸고 8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아? 지자체니까 공공이잖아. 보증 필요 없잖아. 그다음에 9번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누가? 발행자 김영식. 그러면 10번에 채권 이전할 때는 취득자 성명 주소 원부에 먼저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 그 다음에 어디에다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죠. 발행의 규모는 얼마 넘지 않고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28번. 자, 28번에 보면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의 장중에 누가? 시도지사가.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시설 사업할 때도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번에 채권을 발행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상환은 5년 내지 10년이고 소멸시효는 5년, 2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계획법에 개발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채권을 매입해야 돼? 그렇지. 허가가 아니라 허가 중에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수용이나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해야 돼. 민간시행자가 직접 매입하고 그 다음 6번에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뭐했어? 초과 매입했거나 의무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면 중도상환. 매입 필증은 몇 년간? 5년간 보관하고 그 다음 8번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맞아? 자, 원래 시도 대도가 나와서 협의 불성립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불성립에 대해서는 우리 공법으로는 누구야? 국장이지. 근데 공법인데 뭐에 관해서는 돈 문제는 누구? 행안부 장관. 이게 달라. 협의 안 됐을 때 개념 자체가 우리가 원래 지자체는 상급 기관이 누구야? 행안부야. 행안부. 근데 공법 시간이니까 누가 나와? 국토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불성립 됐을 때 시도나 대도가 불성립 나오면 돈 문제가 걸리면 누구? 행안부고 일반적인 경우는 공법에서 국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란 단어로 답을 찾아내야 돼. 비용 문제. 그래서 채권 문제는 하여튼 요놈하고 요놈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를 꼭 해두라는 거. 그래야 어디서 나오더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다시 앞으로 가서요. 27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원형지 조성토지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럼 선수금이든 원형지든 조성토지든 전부 수용 방식이지? 다 수용 방식이에요 지금. 1번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지. 근데 괄호 속에 왜 지구단위계획 포함이야? 그렇지. 아까 실시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계획 포함했다.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간 거지. 2번 3번 묶으세요. 선수금을 받는 방식이 공공하고 민간이 다르죠. 자, 일단 공공은 날짜는 개발계획 수립고시야. 민간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야. 엄청난 차이지? 항상 우리는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어? 개발계획이 먼저만. 그때 공공시행자들은 그놈만 되고 자, 소유권 얼마 확보하면 10%만 확보하고 재정권자 승인 받으면 돈 미리 받을 수 있어. 근데 민간 시행자는 한참 지나가는 거지. 실시계획 인가니까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 받고
소유권 모두 확보해야 되지. 그 공사 얼마? 10% 이상 진척이 돼 있어야 돼. 그럴 때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하늘과 땅이야. 공공은 부도가 나 안 나? 안 나. 민간은 부도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모두 확보하고 공사도 얼마? 10%는 했어야 돼. 그 차이점이야. 그럼 우리 시험은 민간만 현재 출제가 된 거지. 그럼 반대로 모두 알아야 돼? 공공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4번 지문. 원형지 공급은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이. 그래서 이걸 자꾸 낸 거야. 토지 상환 채권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이 나오지? 근데 원형지가 나올 때는 얼마? 3분의 1이네. 요거야. 그래서 계속 3분의 1하고 2분의 1 섞어내는 거지. 그리고 5번. 원형지 개발자란 그러면 크게 세 개로 보는 거죠. 공공시행자. 그다음에 공공시행자가 복합 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여기까지를 그냥 공공으로 보면 돼. 근데 세 번째는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건 공공이 아니죠. 이런 원형지 개발자들은 10년 범위 안에서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단 어디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받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지자체는 매각할 수 없다. 그래 틀린 거지.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금지 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럼 만약에 토지공사는 10년 안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공공이니까. 그 개념을 알으셔야 돼. 그 대신에 이제는 10년이란 숫자를 10년으로 내지만은 않아. 괄호 속에 5년과 10년으로 낼 수가 있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 5년으로 봐. 그리고 계약을 한 날, 계약일로부터는 몇 년? 10년으로 봐. 그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을 10년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 돼. 근데 시험에서 두 개 다 낸 거야. 그냥 예전에 낼 때는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지난번 시험에는 지자체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할 수 없다. 그래 틀렸어. 기간은 맞는데 지자체가 들어가서 틀린 거지.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요즘에. 그리고 6번 지문.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이야? 공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경쟁 안 붙여. 수의계약이 돼. 그러나 공공이 아닌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방식이지. 그런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의계약이 되겠지. 수의계약. 그 다음에 7번의 원형지 공급 가격은 뭐하고 뭐를 더해? 감정가격에다 공사비 더한 금액을 기준해. 그래서 개발자와 시행자가 뭐로? 협의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8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공공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해제해야 한다는 아니야. 해제할 수 있어. 원래는 우리가 보통 지정했을 때 해제는 어떻게 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지금은 주로 공공한테 주는 거니까 개인하고 상관없지. 그럴 때는 해제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9번에 조성토지 공급의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이지. 경쟁 입찰이란 어떻게 하는 걸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요?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을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10번에 가면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예외는 뭐가 뭐가 있다? 추첨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의계약이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암기를 못해. 11가지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짧은 거 3개를 기억하는 거지. 추첨 방법이 딱 3가지가 있다. 그럼 그것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추첨이라는 것은 자, 맨 처음에가 330 이하의 단독이나 공장 용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나 공공택지일 때
요것만 추첨이다. 그럼 이거 아닌 것이 나올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하자? 수의계약 방법이라고 하자. 그러면 11번에 경쟁이든 추첨이든 2회 이상 유찰되면 뭐로 한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12번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뭐하게 되면 초과하면 할 수 없이 뭐하자? 추첨해야 된다. 요 원리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항상 무슨 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럼 감정가격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뭐한 값? 산술 평균한 값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건 지금 수용 방식이잖아. 그런데 문제 29번. 문제 29번의 3번 지문. 시행자가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부여 간의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뭐를 거쳐? 심의 거쳐 결정한 값이지. 그러니까 달라. 시험 문제가. 시험에서 조성토지 가격 평가가 나오면 수용 문제인지 환지 문제인지 구분하라는 얘기야. 수용이나 환지 똑같이 먼저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를 해. 근데 산술 평균하면 수용 방식이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면 환지 방식이야. 시험에서 두 개 중에 지문이 꼬박꼬박 나와. 왜 수용으로 내든 환지로 내든 두 개를 헷갈리니까 이거 낸다는 얘기야. 구분해 두시고. 다시 올라가서 14번 지문. 원래는 감정가격을 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료시설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더 저렴하게 줘야 돼. 그게 어떻게 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감정가격하면 우리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더 저렴하게 주는 게 뭐다?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게 특히 뭐 학교, 폐기물, 공공청사 이런 거란 얘기야. 28번 했죠. 자, 29번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자, 환지계획의 작성은 필수 요소이며 그 인가는 행정청 아닌 시행자일 때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아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가는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인가 한 번만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 하나 주의사항, 모든 시행자가 다 인가받는 게 아니죠. 누구일 때만? 행정청 아닌 시행자여야 돼. 요게 답이야. 여러분 시험에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장 등에 인가받아라 그러면 틀려. 왜? 시행자는 그러면 행정도 있고 비행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행정청 아니라는 지문이 나와줘야 돼. 2번 환지계획 인가나 결정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공고해야 돼? 안 한다고 그랬지. 원래 인가가 되면 고시 공고하는 게 원칙인데 무슨 계획은? 환지계획은 안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환지계획은 환지뿐 아니라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그랬네. 정확하게 몇 개 항목? 7개 항목이지? 7개 항목 이름은 기억나? 자, 위치, 지목, 면적 요거를 고려하면 무슨 방식이야? 면적주의지. 요게 면적주의. 그리고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요 4개를 고려하면 요건 무슨지? 평가주의. 그 우리는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를 합한 거잖아. 그래서 7개 항목은 무슨 주의라고 불러? 절충주의라고 불러. 이 절충주의를 쓰겠다는 것을 무슨 환지라고 불러? 적응환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환지의 이름을 적응환지, 그 말은 7개 항목을 적용한 환지다 이렇게 돼. 그러면 적응환지를 적용하면 뭐 하지 않겠다? 청산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4번이 원칙에 해당되겠고 5번부터가 이제 예외가 돼.
그래서 이제 5번부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번호로. 오른쪽에 몇 번까지 있나? 11번까지. 이렇게 일단 11번까지가 있어. 여기서부터가 지금 예외야. 예외인데 중요한 건 5번은 뭐가 필요해? 동의가. 6번부터 11번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환지 계백에서는 동의가 딱 한 번이고, 즉 환지 방식 자체 동의는 한 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동의 받아라 그러면 다 틀려. 그러면 이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가 누구냐? 소유자와 임차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 그럼 나머지는 동의 없이 하라. 그 말은 시행자가 어떻게?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직권으로. 그러니까 이건 동의를 받게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직권으로 하게 하자 하는 지문이야. 그래서 자 5번에 의해서 나오는 게 환지 부지정이죠. 동의나 신청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야. 지문 한번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 계백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 환지 부지정. 그때는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번이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면적이 작은 거는 늘려줘야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증환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증환이 됐으니까 반대로 감환지가 돼야지. 그리고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라 불러. 그래서 이제 6번까지 5번과 6번은 뭐가 필요해? 청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7번부터는 청산해야 안 해? 안 한다. 또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동의하고 청산 문제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동의는 오로지 한 번이야. 나머지는 동의 필요 없어. 청산은 번호로 하면 몇 번 몇 번? 5번, 6번은 청산해. 환지 부지정했거나 증감했다. 그러면 청산해야지. 나머지는 청산이란 개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7번이 입체환지 개념이죠. 입체환지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지 동의는 아니야. 신청을 받아서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 할 때에는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다. 굵은 글씨 숫자만. 권리가액이 70% 이하일 때는 신청 안 받아줘.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그러나 환지 전 토지에 뭐를 소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권리와의 관계없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하 2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7, 8, 9가 입체환지에 관한 문제고, 10번의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기준 적용 안 하죠. 또 하나 환지 부지정하죠. 두 가지야. 공공시설 용지는 기준도 적용할 필요 없고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뭐로 쓰인다?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쓰인다.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 환지 기준 적용 안 하거나 환지 부지정한다. 부지정된 것은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사용한다. 11번 채비지 보류지 나오죠. 자, 보류지란 것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보류지. 그럼 보류지는 주로 무슨 용지라 불렀어? 공공시설 용지로 쓰죠. 그럼 보류지 중에 일부를 시행자에게 줬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12번에 환지 설계 시, 이게 작년 시험 문제일 거야.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시 기준이 아니라 환지 계획 인가를 기준해. 환지 계획 인가를 기준한다. 신청 시가 아니라 인가를 기준해. 그게 틀렸어. 그리고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야. 그럼 결론을 따지면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뒤에다 올레들 한다면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나와야 돼. 변경할 수는 없으나 무슨 인가가 있으면 변경 인가 받으면 뭐 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최초로 나온 지문이야 이게.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그러니까 환지 설계할 때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 기준이야.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무슨 인가 받으면 변경 인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 나온 지문이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요 지문은 또 써먹을 수가 있어 시험에서 환지 설계에서.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똑같은 지문이라도 이제 좀 쉬워 이제. 오늘은 설명하는 게 많았잖아. 설명하는 게. 근데 이 설명한 걸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풀어가면 되니까 페이지는 더 많이 남았어. 근데 다음 주에도 요 정도 되면 끝나. 다음 주는 안 할 게 많아. 막 참고사항 이런 거야. 참고사항 여러분 읽는 거니까 오늘 걸리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한지 예정지부터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정리해서 마지막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특강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또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또 100개를 만들어서 문제로 다시 그걸 해설하고 나눠 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다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실 때는 요거 하고 문제 만들어 준 거 있어. 그걸로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아. 뭐 작년에도 요 정도 하시면 60점은 기본으로 나올 거예요. 많이 말하면 80점. 네? 뭐 공시대법 잘 안 나와? 공법 80점 맞으면 돼. 그래갖고 그 과락만 면하면 돼. 너무 우스운 이야기야? 근데 작년에 다 그랬어. 작년에 공시대법 못 봤어도 공법 잘 봤어. 작년에 공법이 많이 도와줬어. 부동산학 개론 아주 망했지. 근데 공법이 나와서 5개를 도와줘서 5개 몇 점이야? 12.5야. 그래서 개론 합격한 사람은 공법 때문에 합격한 거야. 작년에 개론 꽝이었잖아. 그러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 해줘. 뭐 개론 잘하면 공법 잘 되나? 안 돼. 근데 공법을 잘하면 개론도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1차니까 그거 앞에가 있는 거지. 공법 잘해야 돼. 올해는 그 신경 써서 이틀 해주고 또 거기다 문제까지 나눠줄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보시고 할 수 있는 거 해갖고 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뭐 연휴인데 나와서 공부하시니까 당연히 합격이야. 굳이 당연히 합격이 남도 놀고 있는데 공부했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공부하는데 합격하셔야 되겠지.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셔. 응? 소주도 한잔 하고. 근데 막 머리가 빙빙 돌게 먹으면 큰일 나. 그럼 며칠씩 후유증 생기잖아. 가볍게 한잔하고 오늘은 공부 잘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서 쉬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